자, 갑자기 세계 최강대국 두 정상의 만남이 발표됐습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만나느냐가 아니에요. 바로 어디서 만나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정상회담,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은 2025년 10월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정말 딱 하나의 발표가 전 세계 정치판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긴급 정상회담 소식이었던 거죠. 아니,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뉴스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대한민국 서울이라고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하필 서울이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이 갑작스런 정상회담 발표, 대체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정리한 발표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딱 2주 안에 시진핑 주석을 대한민국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게 또 시기적으로 보면 에이펙 정상회의랑 겹칠 수도 있고요. 두 정상 모두 국빈 방문 형식이래요. 모든 게 정말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서울이었을까요? 이 자료는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주장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바로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서울이라는 장소는 그냥 고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보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친중국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거기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이자 철저히 계산된 한 수라는 거죠. 아니, 그럼 친중 행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인들한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준다거나 한국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게 해준다거나 공자학원 같은 중국 문화센터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제주도 같은 곳 공식 안내판에 중국어가 같이 쓰이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모여서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 개념, 바로 중국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경제나 문화적으로 점점 중국에 잠식당해서 결국에는 중국의 위성국가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이게 바로 결정적 증거다라고 내세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관영 매체와 한국 정부 사이에서 벌어졌던 아주 기묘한 시간 순서를 가진 일련의 사건들이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9월 30일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한국 정부가 곧 반중 시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예측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딱 이틀 뒤인 10월 2일 낮에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특정 국적 혐오 발언을 단속하라고 지시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에 여당 의원이 아예 이런 시위를 법으로 막아버리자는 법안까지 발의합니다. 이 자료는 이 순서가 이게 과연 우연일까? 마치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 같지 않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이런 질문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하게 인용하는 발언인데요. 주진우 의원이 이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 대체 어느 나라 편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이 자료가 제기하는 의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한 방에 보여주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자료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미국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부터 이 분석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 미국의 반격 카드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서울에 오는 건 그냥 웃으면서 악수하고 외교적인 쇼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바로 통제.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하게 잡으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이 무시무시한 전략에 제2의 괌 전략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괌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손발이 되어줄 영구적인 군사 기지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을 제2의 괌으로 만드냐? 이 자료가 제시하는 계획은 크게 4단계입니다. 첫째, 미군을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가족 단위로 데려옵니다. 둘째, 주둔 기간도 3년으로 확 늘려버려요. 셋째, 학교나 병원 같은 영구적인 미국 인프라를 한국 땅에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데요. 미군 기지가 있는 땅의 소유권을 아예 미국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동맹 관계의 근본적인 성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까지는 서로 협상하고 조율하는 동맹 관리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미국이 파트너의 전략 방향을 그냥 직접 컨트롤하는 동맹 통제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 즉, 큰 그림은 뭘까요? 이 자료는 딱 하나를 지목합니다.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 전환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미래에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통제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동맹 통제라는 미국의 이 새로운 전략?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이건 단순히 한미 관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동맹 관계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